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향기 나는 푸드 운영을 잠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한 15년 정도 다이어트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이 했듯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PM 사업하면서 PM으로 다이어트를 했더니 너무나 쉽게 뭐 감량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건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이 책 한번 추천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것 두 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나 시기가 잘못됐고 얼마나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쉬운 건 저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일 금식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희 잘 알다시피 금식하기 너무 힘들어요. 배고프고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저희 PM 제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지 마시고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가지고 충분히 일일 금식할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다이어트 하시는 중간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소금 섭취 굉장히 제한했죠. 소금 섭취 염려하지 마시고 0.9%의 염도가 있어야 우리 몸의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소금도 다 같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천일염 하고 또 간장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염분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생각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만도 문제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나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이 문제잖아요. 가장 알아두면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식의 진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희가 칼로리와 지방 섭취량은 비관과 무관하다. 사실 저도 예전에 고기 먹을 때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고기 비계는 멀리하고 살코기만 먹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저희가 비만에 걱정돼서 살코기만 먹잖아. 그러면은 저희 몸 안에 있는 췌장이나 인슐린 굉장히 많이 뽑아서 쓴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지방이랑 살코기랑 들어있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을 많이 뽑아서 쓰지 않으니까 저희에게 무관하고 저희한테 유익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전에 지방 섭취할 때 어때요? 식용유, 카날로우, 포도씨유 많이 쓰죠.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사용할 때도 좋은 기름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가장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일반식 하고 계시잖아요. 20분 동안만 걸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2시간 운동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한 30분만 해주셔도. 그리고 또 여기에도 나왔는데 먹는 순서에 따라서 살찌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채 드시고요. 과일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십시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콩류를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비만, 노화, 질방 예방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를 고루 먹고요. 하루에 350g의 채소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채소를 드실 때도 주의하실 게 사실은 채소 안에도 단백질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탄수화물 꼭 안 드셔도 채소 많이 드시면은 그리고 또 꼭 오메가3, 오메가6 비율 걱정하지 마세요. 채소 많이 드시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5대5로 더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비탈길을 많이 걸으세요. 그러면은 특별히 운동하지 않으셔도 허리와 다리를 단련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 일하고 있잖아요. 평생 일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찾아 몸을 움직이시고요. 또 삶의 보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비만, 노화, 질병을 대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소화 흡수하는 데 4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하지 말아야겠는데 되도록이면 만약에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지질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파스타 먹을 때 뭐예요? 올리브유랑 섞어서 먹죠.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올리브와 함께 먹으면 혈당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지질과 올리브유 함께 먹을 때 혈당치가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맛 굉장히 원하잖아요. 단맛을 원할 때는 벌꿀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황산화 작용을 하는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벌꿀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푸드, 가공육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양질의 버터를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줄인 만큼 저도 식사를 해보잖아요. 참 신기하게 야채하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은 금방 배가 고프고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가죠. 그만큼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인 만큼 단백질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장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조류와 버섯류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비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왜 살이 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물음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의 원인으로 지방이 주목되었지만 진짜 범인은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했을 때 포도당이 남아돌고 또 중성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또 중성지방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 쓰지 못한 에너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선으로 이제까지 저희는 비만을 이해했는데 이 칼로리 선이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엄청나게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듯이 다 몸마다 타고난 그런 체질이 있고 다 몸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항상성이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이 찐 사람이 다시 살이 뺐는데 다시 더 많은 칼로리로 더 많은 체지방으로 더 많은 지방으로 축적돼서 더 살이 찌는 이유가 이 항상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먹어도 체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와 근육의 열 생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적절히 대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섭취하는 식사량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식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식 드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요. 단백질 많이 드시고요. 탄수화물 조금만 드세요. 그때 양껏 드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주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며칠 동안 에너지 섭취를 줄이면 체중은 줄지 않으면서 몸의 발열이 감소하고 식욕을 제어하는 호르몬과
또 신경회로의 균형이 바뀌면서 음식을 더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에너지 균형폭을 감당할 수 있게 내재 역량을, 여기 안에서 그 내재 역량이라는 얘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책에 내재 역량을 갖도록 진한 우리 몸 안의 제어 장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내 몸을 이해하고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양배추, 두부, 현미, 달걀, 마늘, 미역, 블루코리, 버섯, 양파, 연어, 오이, 호박, 콩, 피망, 견과류. 그 외에 사실은 자연 그대로 식품만 드셔주시면은 저희 몸은 건강할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아침에는 배출 시간이다. 그런데 50가지가 넘는 세포에 밥을 줘라. 파워 칵테일 잘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전략 7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가 단 음식, 짠 음식, 강한 걸 원하죠. 그랬을 때는 드시지 마시고 음식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백화점이나 또 뷔페 식당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또 사실은 살찌는 음식은 청색 그릇에 담아 보십시오. 약간 맛이 없습니다. 청색 그릇에. 그리고 또 강한 맛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맛을 원한다고. 그럴 때는 단맛보다는 매운맛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또 화이트 푸드보다는 사실 항상 예전부터 그 말씀 쌀밥, 흰색, 그리고 하얀 설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양파 같은 건 좋을 거예요. 뭐 마늘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화이트가 됐다는 것은 하얀 쌀밥도 도정을 다 한 거잖아요. 설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이트 푸드보다는 컬러 푸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식당은 멀리. 왜? 아까 지방 섭취 줄이라고 했는데 왜 중국 식당을 멀리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찾을 때도 좀 현명하게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식당을 멀리 하라는 것은 면에다가 기름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장 멀리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선조 때부터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잠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7시간을 자셔야지 우리가 충분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중반기에 달려오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아직도 살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산 것이, 엊그제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고. 저희가 병상에 들어눕기 전에 다이어트도 하시고 예뻐지시고 또 날씬해지시고, 또 그게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으로도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내일은 제가 여건이 된다면 다이어트 요리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